아이고, 여러분.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참 가슴 아프면서도 속이 시원한 그런 이야기예요. 서울 마포구 골목, 그 구석진 곳에 있는 작은 칼국수집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옥순이네 칼국수집. 들어보셨나요? 아,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그냥 평범한 동네 칼국수집이니까요. 낡은 간판에 페인트도 벗겨지고 천막도 여기저기 기워진 자국이 있는 그런 가게예요. 하지만 거기서 일어난 일은 정말 평범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 골목에서 3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옥순이네가 처음 문 열었을 때부터 쭉 지켜본 거죠. 이옥순 할머니가 얼마나 고생하며 이 가게를 일궈냈는지, 어린 해나가 어떻게 자라났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팠나 봐요. 그날이 언제였는지 정확히 기억해요. 10월 15일, 비 오는 저녁이었거든요. 요즘 가을비는 참 차갑더라고요. 저도 그날 마트에서 장을 보고 우산 없이 나갔다가 비를 맞고 뛰어가다가 봤어요. 옥순이네 가게 앞에 이상한 전단지가 여러 장 붙어 있는 걸 말이에요. 처음엔 무슨 광고인가 했어요. 요즘 전단지 많이 붙이잖아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내용이었어요. 세균국수 조심하세요. 위생불량 폭로 영상 화제. 그것도 모자라서 밑에는 이 가게 멸치에서 벌레 나왔다는 증언 다수. 시민 여러분 주의하세요. 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옆에는 할머니 가게 사진이 그대로 붙어 있었어요. 누가 몰래 찍은 건지 할머니가 육수 끓이는 모습까지 있었어요. 아이고, 그 전단지를 보는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42년 동안 이 골목에서 정성스럽게 칼국수를 끓여온 이옥순 할머니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거짓말로 말이에요. 제가 42년 동안 그 국수를 먹어왔는데 한 번도 배탈 난 적 없어요. 오히려 몸이 좋아질 정도였다고요. 이옥순 할머니는 우리 동네에서 정말 유명한 분이에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시장에 가서 가장 싱싱한 멸치를 고르시고 다시마도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사오시거든요. 저도 몇 번 시장에서 만난 적 있는데 상인들이 옥순이 언니는 진짜 까다로워. 좋은 것만 골라간다고 할 정도였어요. 그 정성으로 우려낸 육수 맛은 정말. 아, 지금 생각해도 입에 침이 고이네요. 겨울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칼국수 한 그릇이면 온몸이 따뜻해지고 여름에는 시원한 물국수로 바꿔서 해주시는데 그것도 별미였어요. 할머니만의 비법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멸치를 우릴 때 정확히 몇 분, 다시마는 언제 넣고 언제 빼고 그런 걸 다 계산해서 하신다고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평소 같으면 저녁 6시부터 손님들이 하나둘 오기 시작해서 8시쯤엔 자리가 없을 정도였는데 그날은 가게 앞이 썰렁하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전단지를 보고는 고개를 저으며 지나가고 어떤 아주머니는 아이고 무서워라.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네라고 혀를 끌끌 차면서 지나가시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가게 안을 들여다보니까 이옥순 할머니가 혼자 앉아 계시더라고요. 평소처럼 육수는 끓고 있었지만 손님 받을 준비를 다 해놓고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뒷모습이 어찌나 쓸쓸해 보이던지 어깨가 축 처져 있고 손은 계속 떨리고 계셨는데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가만히 앉아 계시는 거예요. 테이블 위에는 그날 쓰려고 준비해둔 배추김치, 깍두기, 마늘 다진 것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평소에는 손님들이 맛있다고 칭찬하는 그 반찬들이 그날은 아무도 먹어주지 않으니까 정말 안쓰러웠어요. 그때 해나가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더라고요. 파란색 배달복을 입고 헬멧을 벗으면서 가게로 들어가는데 그 전단지를
보자마자 걸음이 멈췄어요. 우리 해나. 이 애는 정말 착한 애예요. 어릴 때부터 할머니 밑에서 자란 애인데 30살이 된 지금도 할머니를 모시고 있거든요. 요즘 젊은 애들 같으면 벌써 시집가서 따로 살 나이인데 우리 해나는 달라요. 해나가 전단지를 자세히 읽어보는 모습이 보였어요. 처음엔 뭔가 싶어서 가까이 다가가더니 내용을 확인하고는 얼굴이 확 굳어지더라고요. 평소에 무표정한 편이긴 하지만 그날은 뭔가 다른 차가운 분위기였어요. 주먹도 꽉 쥐고 있었고요.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할머니께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할머니, 이거 봤어요? 해나가 전단지를 들고 보여드리니까 할머니가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맞다.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슬픔이 담겨 있었는지 저는 옆에서 듣고 있다가 눈물이 날 뻔했어요. 42년 동안 한 번도 거짓말 안 하고 정성스럽게 음식 만들어 온 분이 하루아침에 세균국수집이라니요. 이게 말이 돼요? 할머니, 누가 이런 걸 모르겠다. 그냥 참자.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소리가 정말 힘없었어요. 평생 이 골목에서 당당하게 살아오신 분이 그렇게 힘없이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 가슴이 먹먹했어요. 해나는 아무 말 안 하고 앞치마를 두르고 뒷주방으로 갔어요. 설거지를 하는 건지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그 소리도 평소보다 거칠었어요. 화가 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날 밤 8시가 넘어도 손님이 한 명도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사람들 이야기 소리, 웃음소리가 들렸을 텐데 그날은 정말 적막했어요. 마치 유령의 집 같더라고요. 가게 밖에서 보니까 할머니와 해나가 마주 앉아서 말없이 저녁을 드시고 있는 게 보였어요. 평소에는 손님들 때문에 정신없어서 제대로 식사도 못 하시던 분들이 그렇게 한가하게 앉아 계시는 모습이 오히려 더 쓸쓸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알고 있었어요. 이게 시작이라는 걸 말이에요. 누군가 일부러 이옥순 할머니를 괴롭히려고 하는 거라는 걸요. 전단지 만드는 것도 돈이 드는 일이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붙여놓은 걸 보면 개인이 한 짓이 아니라는 게 분명했어요. 그리고 우리 해나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것도요. 해나는 그날 밤 늦게까지 할머니 옆에 앉아서 말없이 육수를 휘저었어요. 평소에 할머니가 하시던 일을 대신 해드리면서요. 그 모습을 보니까 무언가 다짐하는 것 같더라고요. 마치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해나는 일찍 나와서 그 전단지들을 다 떼어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루 만에 또 붙어 있더라고요. 이번엔 더 많이, 더 넓은 범위의 말이에요. 심지어 지하철역 입구까지 붙어 있었어요. 이건 정말 조직적인 짓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우리 해나가 예전에 그렇게 대단한 선수였다는 걸요. 그리고 며칠 뒤에 이 골목에서 정말 대단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도요. 여러분, 이옥순 할머니와 해나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세요? 정말 눈물 나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나중에 일어날 일들을 이해하려면 이 두 사람이 얼마나 깊은 사연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하거든요. 이옥순 할머니는 1948년생이에요. 지금 75세시죠. 25에 결혼해서 이 골목에 왔는데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 가게 자리도 그냥 빈터였고 골목 전체가 판잣집들 뿐이었다고 해요. 남편분이 김동철 씨라고 하셨는데 날품팔이 일을 하시면서 하루하루 근근히 살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는 그때부터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다. 남편만 바라보고 살 수는 없다.
그래서 시작한 게 포장마차였어요. 동대문 시장에서 중고로 산 낡은 포장마차 하나로 이 골목 어귀에서 칼국수를 팔기 시작하신 거예요. 내가 만든 칼국수는 정말 맛있어. 정성을 다해서 만들면 사람들이 알아줄 거야. 할머니가 늘 그렇게 말씀하시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하셨어요. 겨울에는 추워서 손이 얼어서 젓가락도 제대로 못 잡을 정도였고, 여름에는 더워서 땀이 비 오듯 했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비가 오면 비닐로 덮고 바람이 불면 몸으로 막으면서도 계속하셨어요. 그때 할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동네 사람들이 다 기억해요. 새벽마다 무거운 솥을 끌고 나와서 설치하고 멸치 우린 육수 냄새가 골목에 퍼지면 그제야 하루가 시작되는 기분이었어요. 처음에는 손님이 별로 없었대요. 그런데 할머니가 워낙 정성스럽게 하시니까 1명, 2명씩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옥순이가 끓인 국수는 뭔가 다르다. 집에서 해먹는 것보다 훨씬 깊은 맛이 난다. 그런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만의 비법이 있었거든요. 멸치를 우릴 때 정확히 45분, 다시마는 마지막 10분만 넣고 파는 반드시 대파만 쓰고 그런 세세한 것들을 다 지키셨어요. 그렇게 10년을 버티시다가 드디어 지금의 가게를 마련하셨어요. 1985년이었죠. 그때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남편분과 함께 이제 우리도 제대로 된 가게가 생겼다 하면서 울며 웃으셨다고 해요. 10평도 안 되는 작은 가게였지만 할머니에게는 꿈의 궁전 같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테이블 3개, 의자 12개로 시작했어요. 지금도 그 의자들 몇 개는 그때 것 그대로 쓰고 계세요. 낡아서 삐걱거리지만 할머니가 못 버리시겠다고 하시거든요. 이 의자들도 우리 가족이야라고 하실 정도예요. 가게를 연지 5년 정도 지났을 때 해나가 태어났어요. 할머니의 외손녀였죠. 딸이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낳은 처자이였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내 손녀가 이렇게 예쁠 수가 있나 하면서 하루 종일 안고 계셨대요. 하지만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해나가 5살 때 큰일이 벌어졌어요. 해나 아버지, 그러니까 할머니 사위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거예요.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심장마비로. 정말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겨우 32살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때 딸, 그러니까 해나 엄마도 남편 잃은 충격이 너무 커서 정신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남편을 찾아서 돌아다니고 해나를 보고도 누군지 몰라보고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정신과 병원의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해나는 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된 거예요. 5살짜리가 엄마 아빠 없이 할머니와 둘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우리 해나는 정말 의젓했어요. 할머니가 그때를 회상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해나가 아니었으면 나도 무너졌을 거야 라고 하실 정도였어요. 할머니, 해나가 도와줄게요. 5살짜리가 그렇게 말하며 어린 손으로 멸치도 고르고 손님들한테 물도 갖다 주고 보는 사람마다 저 애는 정말 기특하다고 했어요. 어린 나이에도 할머니가 힘들어 하시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초등학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아이들은 학원 다니고 놀 시간에 해나는 가게에서 할머니 일 도와드리고 숙제도 가게 한쪽 테이블에 앉아서 했어요. 그러면서도 한 번도 불평한 적 없었어요. 중학교 들어가서는 더 적극적으로 도와드렸어요. 그때부터 설거지, 청소, 손님 응대까지 거의 반쪽 사장님이었죠. 할머니가 무릎이 아프시다고 하면 대신 시장에 가서 재료 사오고 배달도 해나가 자전거 타고 다녔어요. 해나가 중학교 2학년 때였나? 그때부터 운동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학교 체육 시간에 힘이 세다고 해서 체육 선생님이 권한 거였어요. 너 운동 한번 해볼래? 소질이 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진짜 소질이 있더라고요. 태권도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종합격투기까지. 동네 체육관에서 운동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관장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이 애는 타고났어. 힘도 좋고 순발력도 좋고 무엇보다 집중력이 대단해. 제대로 키우면 큰 선수가 될 수 있어. 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제로 해나는 운동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시 대회에서 우승했어요. 할머니가 그때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하지만 할머니는 처음엔 걱정하셨어요. 여자애가 무슨 그런 거친 운동을 하시면서요. 그런데 해나가 운동할 때 눈빛을 보시고는 마음을 바꾸셨어요. 그렇게 살아있는 눈빛을 본 게 오랜만이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너무 일찍 철든 해나가 처음으로 자기 나이에 맞는 일을 하는 것 같아서 기뻤다고 하시더라고요. 해나야, 할머니는 괜찮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라. 할머니가 응원할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해나가 더 열심히 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대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우리 동네에서는 난리가 났죠. 옥순이네 손녀가 전국 대회에서 우승했다더라. TV에도 나왔다더라.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동네 사람들이 모두 자기 일처럼 기뻐했어요. 해나는 대학교도 체육특기생으로 들어갔어요. 명문대학교 체육학과였죠. 그때가 해나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시절이었을 거예요. 전국에서 알아주는 선수가 됐고, 방송에도 나오고, 프로 선수로 스카우트 제의도 받았어요. 하지만 운명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대학교 4학년 때, 그러니까 졸업을 반년 앞둔 시점에서 큰 부상을 당했어요. 중요한 대회를 앞두고 연습하다가 무릎을 심하게 다쳤는데 인대가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수술도 받고 재활도 1년 넘게 열심히 했지만 예전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해나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밤마다 혼자 울고 할머니한테도 말을 잘 안 하고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평생 운동으로 살아온 아이가 갑자기 그걸 못하게 되니까 어떤 기분이겠어요. 마지막 대회에서도 우승은 했지만 경기 끝나고 무릎이 너무 아파서 혼자 울고 있는 해나를 보고 할머니도 많이 우셨어요. 그렇게 운동을 그만두고 할머니 곁으로 돌아왔어요. 할머니, 이제 해나가 할머니 옆에 있을게요. 더 이상 혼자 고생하시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며 가게 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해나 마음속에 아직도 그때의 아픔이 남아있다는 걸요. 가끔 TV에서 격투기 경기가 나오면 채널을 돌려버리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그 몸속에 아직도 그때의 힘이 살아있다는 것도요. 할머니는 늘 말씀하세요. 해나는 내 보물이야. 이 애 없었으면 난 진작 죽었을 거야. 정말 그래요. 할머니와 해나는 서로 없으면 안 되는 사이예요. 핏줄로는 할머니와 외손녀 사이지만 진짜 모녀보다 더 끈끈한 사이거든요. 말 안 해도 서로 마음을 아는 그런 사이예요. 그런데 그런 둘을 누군가 괴롭히려고 한다니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이고, 정말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어디 이렇게 많은지. 전단지 사건이 일어나고 사흘 뒤에 정체가 드러났어요. 그 전단지를 붙인 놈들이 누군지 말이에요. 처음엔 누가 이런 못된 짓을 했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정말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 2시쯤이었어요. 점심 장사가 끝나고 한가한 시간이었죠. 갑자기 정장을 쫙 빼입은 남자들이 가게에 나타났어요. 3명이었는데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죠. 앞장선 남자는 키도 크고 머리도 깔끔하게 정리했고
웃는 얼굴도 그럴듯했어요. 비싼 양복에 구두도 반짝반짝 닦여 있고 딱 보기에도 돈 많은 사람 같았어요. 하지만 제가 70년을 살면서 배운 게 있어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요. 특히 너무 말끔하게 차려입은 사람일수록 의심해봐야 한다는 걸요. 실제로 그 남자 눈빛을 자세히 보니까 뭔가 차가운 구석이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이옥순 사장님. 저는 강태주라고 합니다. 그 남자가 명함을 내밀며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명함을 받아보니까 프리미엄 칼국수 프랜차이즈 대표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회사 이름도 거창했어요. 골든 누들 컴퍼니라고요. 아,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왜 갑자기 이런 사람이 우리 가게에 올까 싶어서요. 저희는 전국적으로 프리미엄 칼국수 체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골목을 지나가다가 할머님 가게를 보니까 정말 전통이 느껴지더라고요. 저희와 협력하시면 이 골목 전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더라고요. 현대적인 인테리어에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이라나 뭐라나 어려운 말들을 막 늘어놓으면서요. 할머님도 나이 많으시니까 편하게 쉬실 수 있고 수입도 지금보다 훨씬 많아질 거예요. 저희가 모든 걸 관리해드리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 뒤에 서 있던 남자들을 보니까 바로 알겠더라고요. 한 명은 목에 문신이 있고 눈빛이 험악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이름이 백문호라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한 명은 덩치가 산만한데 얼굴에 흉터까지 있어서 딱 봐도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옥순 할머니는 그래도 예의 있게 대답하셨어요. 평생 손님들한테 공손하게 대하는 게 몸에 밴 분이시거든요. 고마운 말씀이지만 저는 이 가게를 계속 제 방식대로 운영하고 싶어요. 42년을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 와서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정말 차근차근 정중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강태주라는 놈이 할머니 말이 끝나기도 전에 웃음을 터뜨렸어요. 비웃는 그런 웃음이었어요. 할머님, 시대가 바뀌었어요. 요즘 손님들은 정말 까다로워요. SNS에 후기 하나만 나빠도 가게가 망해요. 위생이나 시설이 조금만 낡아도 안 와요. 그러니까 저희가 도와드리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변을 둘러보는 눈빛이 정말 노골적이었어요. 마치 이 낡은 가게 좀 보세요라는 식으로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옛날 가게 안 와요.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예쁜 가게를 찾거든요. 할머님도 손녀분 생각해서라도 결정하셔야죠. 그때 해나 이야기가 나오니까 할머니 표정이 살짝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할머니 약점을 정확히 찌른 거죠. 도움은 필요 없어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해서 42년을 버텨온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할머니가 좀 더 단호하게 말씀하시자 그 백문호라는 놈이 한 발 앞으로 나오더라고요. 그 표정이 정말 무서웠어요. 아주머니, 여긴 이제 우리가 관리하는 구역이에요. 이 골목 전체를 우리가 개발할 계획이거든요. 늙으셨으면 물러나실 때 됐죠. 고집만 부리시면 손해보는 건 할머니예요. 그 말투가 얼마나 건방졌는지 어른한테 할 말이 아니었어요. 협박이나 다름없었죠. 할머니는 그래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육수만 휘저으셨어요. 손이 떨리는 게 보였지만 꼭 참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위생 문제 많이 시끄럽잖아요. 보건소에서도 관심 많이 가지고 있고 혹시 문제 생기면 곤란하시죠? 강태주가 그렇게 말하는데 이미 전단지를 뿌린 게 자기들이라는 걸 대놓고 암시하는 거였어요. 그때 해나가 배달해서 돌아왔어요. 평소보다 일찍 돌아온 건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이상한 걸 바로 눈치챘어요.
해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지더라고요.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해나가 경계하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런데 강태주가 해나를 보더니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어요. 아, 이분이 손녀분이시군요. 정말 예쁘시네요. 머리도 좋아 보이고. 할머니 말 좀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는 말이 다 할머니를 위한 거예요. 해나한테 접근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할머니를 통해서 안 되니까 해나를 이용하려는 거죠. 요즘 같은 세상에 젊은 분이 이런 힘든 일하면 안 되죠. 저희와 함께 하시면 편하게 관리만 하시면 돼요. 수입도 지금보다 몇 배는 많아질 거고요. 하지만 해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할머니 옆에 가서 서서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 눈빛이 뭔가 위험한 기운이 돌았어요. 저희는 정중히 부탁드렸어요. 다음에 또 올 테니까 그때까지 잘 생각해 보세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강태주가 그렇게 말하고 나가려는데 백문호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어요. 아주머니, 이 동네에서 혼자 버티기 힘들 거예요. 주변 가게들 한번 둘러보세요. 다들 우리 말 잘 듣고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정말 무서운 놈들이었어요. 그들이 나간 후에 할머니가 한숨을 크게 쉬셨어요. 해나야, 저 사람들 뭔가 이상해. 네, 할머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날부터 정말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겼어요. 다음 날 아침에 냉장고 전기가 갑자기 끊어졌어요. 전기회사에 연락했더니 요금 체납으로 인한 정전이라고 하는데 할머니는 평생 요금을 밀린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배달앱에서 가게가 폐업 예정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해나가 연락해서 바로잡았지만 이미 손님들한테는 그 정보가 퍼진 뒤였어요. 심지어 보건소에서 위생점검 나온다고 연락까지 왔어요. 신고가 들어와서 긴급 점검하겠습니다라고요. 물론 점검 결과는 아무 문제 없었지만 소문은 벌써 나버린 거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주변 가게들의 반응이었어요.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떡볶이집 김 사장님이 갑자기 말을 안 하시기 시작했어요. 마주쳐도 눈만 피하고 지나가시더라고요. 철물점 박 아저씨도 마찬가지였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강태주라는 놈이 미리 다른 가게들을 다 찾아가서 협박을 했던 거예요. 옥순이네와 친하게 지내면 여러분 가게도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골목을 개발할 계획인데 협조 안 하는 가게들은 따로 관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정말 치밀하고 악랄한 놈들이었어요. 해나는 그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해나야, 우리가 먼저 화내면 안 돼. 우리는 떳떳하게 살아야 해. 저런 사람들한테 수준 맞춰서 싸우면 우리만 손해야. 그래서 해나도 꾹 참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터질 거라는 걸요. 해나 눈빛이 점점 달라지고 있었거든요. 아이고, 정말.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나요. 어떻게 어른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각박해졌다고 해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놈들은 교육을 어떻게 받고 자란 건지. 그날은 특히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10월 말이었는데 차가운 비가 하루 종일 추적추적 내렸어요. 이런 날에는 칼국수가 잘 나가는 법인데 그날은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전단지 사건 이후로 손님이 확 줄었거든요. 할머니도 무릎이 아프다고 하시면서 자꾸 주무르고 계셨어요. 저녁 7시쯤이었을 거예요. 보통 때였으면 저녁 손님들로 바쁜 시간인데 그날은 텅 비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혹시 손님이 올까봐 육수는 계속 끓이고 계셨지만
마음이 얼마나 쓸쓸하셨을까요? 갑자기 가게 문이 벌컥 열리면서 백문호가 들어왔어요. 비에 젖어서 더 험악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표정이, 뭔가 작정하고 온 것 같았어요. 평소보다 더 거칠어 보였고 눈빛도 사나웠어요. 국수 있냐? 말부터가 반말이었어요. 75세 할머니한테 반말을 하다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할머니는 그래도 손님이라고 생각하시고 공손하게 대답하셨어요. 네, 있어요. 몇 그릇 드릴까요? 하나만. 어이, 국물에 쥐는 안 들어있지? 그 말을 하면서 킬킬 웃는 게 정말 비꼬는 투였어요. 전단지에 적혔던 내용을 그대로 말한 거잖아요. 할머니 얼굴이 잠깐 굳어지는 게 보였지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국수를 끓여주셨어요. 평생 손님은 손님이라고 생각하고 사셨거든요. 아무리 기분 나쁜 말을 들어도 음식만큼은 정성스럽게 해드리는 게 할머니 철칙이었어요. 국수가 나오자 그놈이 젓가락으로 국물을 휘휘 저으면서 중얼거렸어요. 이게 뭐야? 색깔이 이상한데? 정말 깨끗한 거 맞아? 멸치가 상한 건 아니야? 하나하나가 다 12조였어요. 정말 일부러 트집 잡으려고 온 거였어요. 할머니는 그래도 참고 계셨어요. 정성스럽게 끓인 거예요. 맛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맛? 이런 걸 어떻게 먹어? 요즘 시대에 이런 음식점이 있다는 게 신기하네. 그러더니 일부러 소주병을 탁자에서 밀어서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째랑하는 소리와 함께 병이 깨지면서 바닥에 유리 조각이 흩어졌어요. 다른 테이블에 앉아 계시던 손님이 깜짝 놀라서 일어나시더라고요. 아이고, 미안. 손이 미끄러졌네.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이 그렇게 말하고는 오히려 웃고 있더라고요. 정말 일부러 한 거였어요. 할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비와 쓰레받기를 가지고 와서 치우기 시작하셨어요. 75세 할머니가 허리를 굽히고 바닥에 앉아서 유리 조각을 하나하나 줍는 모습을, 그걸 보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손님은 자기가 깨뜨린 거를 할머니가 치우고 있는데 미안해하기는커녕 구경만 하고 있고, 할머니, 무릎 안 아파요? 그렇게 나이 드시고 바닥에 앉아 있으면 몸이 상하는데. 우리 회사 말 들으시지 그랬어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치우는 모습을 내려다보며 말하는 게 정말 비웃는 투였어요. 젊은 직원들 고용해서 이런 일은 시키고 할머니는 편하게 계산만 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고생하세요? 말은 걱정하는 것처럼 했지만 완전히 조롱하는 말투였어요. 그러면서 다리를 쭉 뻗어서 할머니가 청소하는 걸 방해했어요. 심지어 테이블을 발로 쿵 차더라고요. 그 바람에 할머니가 균형을 잃고 휘청거리셨어요. 아이고. 할머니가 놀라서 소리를 내시는데 그놈은 그걸 보고 더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였어요.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거는요. 그놈이 일어나서 할머니한테 다가간 거예요. 그러더니 도와드릴게요라고 말하면서 할머니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처음엔 정말 도와주려는 건가 싶었는데 갑자기 할머니 어깨를 세게 밀쳤어요. 도와주는 척 하다가 갑자기 민 거예요. 할머니가 뒤로 휘청거리면서 벽에 부딪히셨어요. 아이고. 할머니가 아픈 소리를 내시면서 벽에 기대어 서셨는데 어깨를 계속 만지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아프신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75세 할머니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때 제 마음이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당장 뛰어들어가서 그놈을 혼내주고 싶었어요. 옆에서 지켜보는 제가 이럴 정도였으니까 해나는 어땠겠어요? 해나가 그때 뒷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할머니 아픈 소리를 듣고 급하게 뛰어나왔어요. 앞치마도 제대로 안 벗고 나왔는데
할머니가 벽에 기대어 서 계시고 그 앞에 백문호가 서 있는 상황을 보자마자 얼굴이 확 돌변하더라고요. 평소에 보던 조용하고 순한 해나가 아니었어요.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뭐 하는 거예요? 해나가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런데 그놈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세요? 어이구 세상에. 할머니가 넘어지실 뻔해서 붙잡아 드린 건데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린 거예요. 뻔뻔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를 밀쳐놓고는 도와드렸다니요. 그러면서도 웃고 있는 게 정말 소름 끼쳤어요. 해나가 한 발 앞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 표정이 평소에 보던 순한 해나가 아니었어요. 뭔가 위험한 기운이 돌더라고요. 마치 누군가를 해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어요. 나가세요. 해나가 짧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놈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모르시겠어요? 어이구, 무서워라. 계집애가 무슨 으름장이야? 너도 할머니처럼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 정말 협박이었어요. 노골적인 협박이었어요. 그러면서 해나한테도 한 발 다가갔어요. 키가 크고 덩치도 좋은 남자가 여자한테 위협하는 모습이 정말 비겁했어요. 너도 할머니처럼 다칠 수 있어. 여자가 남자한테 대들면 안 되지. 조심해야지. 그때 해나가 또 한 발 앞으로 나왔어요.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놈과 마주서는 거였어요. 그 모습이 정말 용감했어요. 하지만 그때 할머니가 해나 팔을 붙잡으셨어요. 해나야, 참아라. 우리가 욕 들어먹으면 안 된다. 할머니의 그 말씀이 정말 가슴 아팠어요. 평생 떳떳하게 살아오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요. 나쁜 놈한테 당하고도 참으라고 하시다니요. 백문호는 그 모습을 보고 더 큰 소리로 웃었어요. 그래, 할머니가 현명하시네. 계집애가 나서봤자 뭐 하겠어? 남자가 진짜 화내면 여자는 상대가 안 되지. 그러고는 돈도 제대로 안 내고 그냥 나가려고 했어요. 테이블 위에 1,000원짜리 몇 장만 던져놓고요. 칼국수 값에 한참 모자라는 돈이었어요. 다음에도 올게요. 맛있는 국수 많이 준비해 놓으세요. 비웃으며 그렇게 말하고 나가는데 비에 젖은 발자국만 바닥에 지저분하게 남기고 갔어요. 그날 밤 해나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할머니 어깨 마사지해드리고 파스도 붙여드리고 그러면서도 계속 주먹을 꽉 쥐고 있더라고요. 할머니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어깨를 계속 만지고 계셨어요. 정말 아프신 것 같았어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이제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되었다는 걸요. 해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마치 뭔가를 결심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한 번 더 생기면 정말 큰일이 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다음 날이었어요. 정말 뜻밖의 사람이 가게에 찾아왔어요. 처음엔 누군지 몰랐어요.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는데 체격이 좋고 얼굴이 참 인상 좋아 보이더라고요. 운동하는 사람 특유의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끝난 오후 3시쯤이었는데 그분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서 주변을 둘러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눈빛이 뭔가 아는 사람을 찾는 것 같았어요. 해나야. 그분이 해나를 부르는 순간 해나 얼굴이 확 밝아졌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환한 표정이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어두운 표정이었는데 말이에요. 관장님, 어떻게 여기까지? 해나가 정말 반가워하면서 일어났어요. 아,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해나가 예전에 운동할 때 가르쳤던 체육관 관장님이셨어요. 이름이 김정수 관장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운동 그만둔 후로 한 번도 연락 안 하더니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서 왔어. 소식 들었어. 여기서 할머니 모시고 있다고. 관장님 목소리가 참 따뜻했어요. 진짜 해나를 아끼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관장님이 할머니한테도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허리도 깊숙이 숙이시면서요. 안녕하세요, 할머님. 저는 해나가 운동할 때 가르쳤던 김정수라고 합니다. 해나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할머니가 그런 관장님이 반가우셨는지 바로 자리에 앉으라고 하시면서 직접 칼국수를 끓여서 대접해 드렸어요. 할머니 성격이 워낙 정이 많으셔서 해나를 아끼는 사람이라고 하면 무조건 잘해주시거든요. 이 맛이에요. 해나가 운동할 때 이 칼국수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할머니 칼국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시합 끝나면 제일 먼저 할머니 칼국수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힘든 일만 계속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말씀 들으시니까 정말 눈이 반짝이셨어요. 우리 해나가 그랬어요? 아이고, 그 애가 참. 어릴 때부터 이 칼국수만 먹고 자랐는데 할머니가 쑥스러워 하시면서도 정말 기뻐하시는 게 보였어요. 요즘에 사람들이 자꾸 나쁜 얘기만 해서 상처받으셨는데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들으시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셨을까요? 해나가 운동할 때 정말 대단했어요. 기술도 좋았지만 정신력이 남달랐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상대방이 다쳐도 먼저 달려가서 걱정해주고 그런 선수는 정말 드물어요. 관장님이 해나를 칭찬하시는데 해나는 고개만 숙이고 있더라고요. 아마 운동을 그만둔 일 때문에 마음이 아직도 아픈 것 같았어요. 하지만 관장님은 그냥 인사차 온 게 아니었어요. 뭔가 진지한 표정으로 해나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해나야, 내가 우승하던 날 기억나냐? 2019년 전국대회 결승전 말이야. 네, 기억해요. 해나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때 상대방이 팔이 부러졌는데 너 그 선수 부러진 팔 붙잡고 울던 거 기억하지? 우승했는데도 울고 있는 선수는 처음 봤어. 그때 심판들도 관중들도 모두 너를 보고 감동했어. 저도 그 이야기를 해나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결승전에서 상대방이 심하게 다쳤는데 해나가 우승보다 상대방 걱정을 더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도 기억나지? 넌 아직 괜찮은 사람이라고 운동을 그만둬도 그 마음은 잃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관장님이 참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했어요. 해나야, 지금 힘든 거 다 알고 있어. 동네에서 소문 들었어. 나쁜 놈들이 할머니 괴롭힌다고. 전단지도 붙이고 협박도 하고. 그때 해나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맺혀 있더라고요. 관장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할머니한테 손 떼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어야 하나요? 제가 운동을 그만둔 이유도 상대방을 다치게 하는 게 무서웠는데 해나가 그렇게 말하니까 관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 마음 이해해. 하지만 해나야, 힘이라는 건 누구를 괴롭히려고 있는 게 아니야. 소중한 사람을 지키려고 있는 거야. 관장님이 해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주먹으로만 해결하라는 건 아니야. 하지만 정말 필요한 순간이 있어. 소중한 사람을 지켜야 할 때가 있다고. 그때는 망설이면 안 돼. 하지만 관장님, 만약 제가 또 누군가를 다치게 하면 해나야, 내가 예전에 얼마나 강했는지 기억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왜 강했는지야. 할머니를 지키고 싶은 마음, 소중한 사람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 그게 너의 진짜 힘이었어. 그 말씀을 들으니까 해나가 뭔가 깨닫는 것 같더라고요.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운동할 때 제일 강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아냐? 할머니가 아프셔서 병원에 계실 때였어. 그때 너는 정말 무서울 정도로 강했잖아. 왜냐하면 빨리 우승해서 할머니한테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었으니까. 정말 그랬어요. 해나가 가장 강했던 시기가 할머니가 몸이 안 좋으셨을 때였어요. 그때 해나는 정말 누구도 이길 수 없을 정도로 강했었어요. 그때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해나야, 가게는 망해도 상관없다. 하지만 내가 무너지면 너도 무너진다. 그러니까 할머니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너도 걱정하지 마.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목소리가 떨리는 게 들렸어요. 사실은 많이 힘드시면서도 해나 걱정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하지만 할머니, 해나도 할머니를 지킬 권리가 있어요. 해나가 처음으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굳건했어요. 관장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거야. 그게 내가 알던 해나야. 힘이 있는 사람은 그 힘을 올바르게 써야 해. 약한 사람을 괴롭히려고 쓰는 게 아니라 더 약한 사람을 지키려고 쓰는 거야. 그날 저녁 관장님이 가시고 나서 해나가 완전히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뭔가 각오가 선 것 같더라고요. 평소에는 조용히 설거지만 하던 해나가 그날은 할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내일부터 제가 좀 더 많이 도와드릴게요. 배달도 더 빨리 다녀올게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할머니 혼자 두고 싶지 않아서요. 할머니는 평소처럼 육수를 끓이시면서 해나한테 말씀하셨어요. 해나야, 내일은 내가 국수 반죽을 해보자. 이제 할머니가 가르쳐 줄 때가 된 것 같아. 정말요, 할머니? 그래. 이 집 칼국수는 대대로 이어져야 하니까. 해나가 대답하는 목소리가 평소보다 단단했어요. 마치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때 느꼈어요. 이제 정말 뭔가 일어날 거라는 걸요. 해나가 더 이상 참지 않을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예감은 맞았어요. 바로 다음 날, 이 골목에서 정말 대단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아이고, 정말. 그날 일은 제가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제가 이 나이까지 살면서 그런 통쾌한 일은 처음 봤어요. 정말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 우리 골목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날은 비가 정말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어요. 하늘이 뚫어진 것처럼 차가운 비가 밤새 내렸어요. 11월 초였는데도 10월보다 더 추웠어요. 저도 집에 있다가 우산 쓰고 잠깐 마트에 갔다 오는 길이었는데 골목이 온통 물바다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녁 7시쯤이었을 거예요. 평소보다 골목이 조용했어요. 이런 날엔 사람들이 밖에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옥순이네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싶어서 가까이 가보니까 백문호가 이번엔 부하들을 데리고 와서 난리를 치고 있더라고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는데 모두 덩치가 크고 험악하게 생겼어요. 한 명은 머리를 삭발하고 귀에 피어싱을 여러 개 했더라고요. 또 다른 한 명은 팔에 문신이 잔뜩 있었어요. 딱 봐도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번엔 정말 선을 넘었어요. 가게 천막을 칼로 찢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말이에요. 천막이 찢어지는 소리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할머니가 42년 동안 소중히 해온 가게를 그렇게 망가뜨리다니요. 이제 끝났어, 할머니. 이 낡은 국수집은 박물관에나 가야지. 백문호가 그렇게 말하면서 웃고 있는 게 정말 악마 같았어요. 요즘 시대에 이런 가게가 어디 있어? 보기만 해도 더러워. 우리가 새로 만들어줄 테니까 고마워해야지.
부하 중 하나가 그렇게 말하면서 간판도 발로 차더라고요. 할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 가게에서 나오셨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힘없어 보이던지. 제발, 그만하세요. 가게까지 망가뜨리시면.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는데 백문호가 대놓고 비웃었어요. 가게? 이게 가게야? 이건 그냥 판잣집이지. 우리가 없애주는 게 동네를 위한 일이야. 그러면서 할머니한테 다가가더니 어깨를 거칠게 밀쳤어요. 할머니가 뒤로 휘청거리셨어요. 75세 할머니를 그렇게 밀다니. 정말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었어요. 그때였어요. 가게 문이 박차고 열리면서 해나가 나온 거예요. 평소에 보던 조용한 해나가 아니었어요. 뭔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눈빛부터가 달랐어요. 마치 맹수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만하세요. 해나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날카롭고 위협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놈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어이구, 계집애가 또 나섰네. 너 뭔데 끼어들어. 백문호가 킬킬 웃으며 말했어요. 부하들도 덩달아 웃더라고요. 여자가 남자한테 대드냐? 네가 어쩔 건데? 한 대 맞을래? 삭발한 놈이 주먹을 쥐면서 위협했어요. 아저씨들, 그냥 가세요. 더 이상 문제 일으키지 마시고요. 해나가 차분하게 말했는데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문제? 우리가 문제야? 여기서 문제는 너희들이지. 시대에 뒤떨어진 늙은이들이 고집 부리는 게 문제라고. 문신 남자가 그렇게 말하면서 해나한테 한 발 다가갔어요. 그때 저도 모르게 다른 가게 사장님들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떡볶이집 김 사장님, 철물점 박 아저씨, 세탁소 정 아주머니. 다들 무슨 일인가 해서 나와서 구경하고 있었어요. 요즘에 강태주 일당 때문에 말도 못 걸고 지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골목이 점점 사람들로 둘러싸였어요. 마치 뭔가 큰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다들 눈치챈 것 같았어요. 비가 오는데도 사람들이 우산 쓰고 나와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때 할머니가 가게 문 앞에 나와서 갑자기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해나야, 이 나쁜 놈들 혼내줘. 할머니가 응원한다. 아이고, 할머니가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시는 걸 처음 봤어요. 평생 조용하게 사셨던 분이 그렇게 목청을 높이시다니. 정말 더 이상 참을 수 없으셨던 거겠죠. 우리 해나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줘. 할머니가 여기서 응원할게. 할머니가 계속 소리쳐서 응원하시니까 주변 사람들도 용기가 났는지 하나둘 말하기 시작했어요. 해나야, 잘해라. 저 나쁜 놈들 혼내줘. 떡볶이집 김 사장님이 제일 크게 소리 지르셨어요. 평소에 조용하신 분인데 말이에요. 그 순간 해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눈빛이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해나야, 내가 이길 수 있어. 저놈들을 박살내. 할머니의 우렁찬 응원 소리가 코치의 목소리처럼 들렸어요. 백문호가 먼저 해나한테 달려들었어요. 주먹을 휘두르면서요. 하지만 해나가 살짝 옆으로 피하니까 그놈이 무릉덩이에서 미끄러지더라고요. 넘어지면서 비 맞은 생쥐꼴이 됐어요. 이 계집이 화가 나서 다시 일어나 달려들었는데 이번엔 해나가 그놈 명치를 딱 찔렀어요. 정말 정확하게요. 백문호가 하면서 뒤로 밀려나더라고요. 눈이 뒤집어지면서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있었어요. 그때 삭발한 놈이 뒤에서 덤벼들었어요. 야, 이년아. 하면서 해나 머리를 잡으려고 했는데 해나가 돌아서면서 팔꿈치로 그놈 얼굴을 가격했어요.
정말 정확하게 코를 맞췄어요. 코피가 터지면서 그놈도 주저앉았어요. 아, 코야, 코. 그놈이 코를 막고 비명을 지르는데 정말 우스꽝스러웠어요. 주변에서 환호성이 터졌어요. 우와, 해나 잘한다. 저 나쁜 놈들 혼내줘. 세탁소 정 아주머니까지 해나야 화이팅 하면서 응원하고 계셨어요. 문신 남자가 이번엔 몽둥이를 들고 위협했어요. 어디서 가져온 건지 굵은 몽둥이를 들고 해나한테 달려들었어요. 가만 안 둬. 여자 주제에. 하지만 해나가 그놈 손목을 잡고 돌리니까 몽둥이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놈을 어깨 너머로 집어던지니까 쓰레기통에 쿵 하고 박혔어요. 쓰레기통이 넘어지면서 그놈도 같이 굴러떨어졌어요. 정말 영화 같았어요. 아니, 영화보다 더 신나더라고요.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다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백문호가 마지막으로 일어나서 정말 화가 나서 달려들었어요. 이번엔 정면 승부였어요. 해나가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받아쳤거든요. 죽어. 이년아. 백문호가 온 힘으로 주먹을 휘둘렀는데 해나가 그걸 막고 동시에 반격했어요. 해나 주먹이 그놈 턱을 강하게 때렸어요. 정말 시원한 소리가 났어요. 백문호가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서 정신을 잃었어요. 그 순간 신기하게도 비가 그쳤어요. 정말 딱 그 순간의 말이에요. 마치 하늘도 해나를 축하해주는 것 같았어요. TV에서 볼 법한 링 위의 경기 같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도 모르게 손뼉을 치고 있더라고요. 우리 해나가 이겼다. 이 골목 지킨 건 우리 손녀야. 할머니가 가장 크게 손뼉을 치시며 소리치셨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자랑스러워 보이던지. 마치 젊은 엄마가 아들 운동회에서 1등 한 걸 보는 것 같았어요. 그때 철물점 박 아저씨가 핸드폰을 들고 계시더라고요. 다 찍었어요. 저놈들이 먼저 시비 걸고 할머니 밀친 것까지 다 찍었다고요. 아이고, 정말 다행이었어요. 요즘 세상에는 증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해나야, 정말 대단했어. 우리가 못한 일을 내가 해줬구나. 김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른 분들도 하나둘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맞아, 맞아. 우리가 다 겁쟁이였지. 해나야, 고마워. 덕분에 속이 다 시원하다. 해나가 그날 보여준 모습은 정말 대단했어요. 마치 진짜 영웅 같았어요. 우리 동네 영웅 말이에요.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나쁜 놈들을 혼내주고 할머니를 지켜낸 진짜 영웅이었어요. 아이고, 그 다음 날부터는 정말 난리가 났어요. 백문호가 정신 차리고 나서 바로 경찰을 불렀거든요. 폭행당했다고 신고한 거예요. 정말 뻔뻔하죠? 자기들이 먼저 할머니한테 손댔으면서 말이에요. 경찰차가 골목에 들어오는 걸 보고 처음엔 모든 사람들이 걱정했어요. 혹시 해나가 잡혀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하지만 저희가 바보가 아니에요. 철물점 박 아저씨가 찍어둔 영상이 있었잖아요. 경찰관들이 와서 조사할 때 그 영상을 보여줬더니 바로 상황이 정리됐어요.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 누가 할머니한테 손을 댔는지, 누가 가게를 망가뜨렸는지 다 나와 있더라고요. 이건 명백한 정당방위네요. 오히려 저쪽에서 먼저 폭행을 했고 기물까지 파손했네요. 경찰관이 그렇게 말하니까 백문호가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아니야. 저 여자가 먼저 때렸어. 우리는 그냥 대화하러 온 거라고. 하지만 영상에는 모든 게 다 나와 있었어요. 천막 찢는 것, 할머니 밀치는 것, 몽둥이로 위협하는 것. 다 찍혀 있었거든요. 경찰이 조사할 때 동네 사람들이 모두 해나 편이었어요. 그동안 강태주 일당 때문에 무서워서 말도 못했던 분들이
이제야 용기를 내서 증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해나는 할머니 지키려고 한 거예요. 정당방위죠. 저 나쁜 놈들이 먼저 할머니한테 손댔어요. 떡볶이집 김 사장님이 제일 먼저 나서셨어요. 저 백문호라는 사람, 우리 가게에도 와서 협박했어요. 옥순이네하고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그러면 우리도 피해를 볼 수 있다고요. 세탁소 정 아주머니도 나서셨어요. 저한테도 같은 말 했어요. 옥순이네 때문에 이 골목 전체가 망한다고 우리도 조심하라고요. 그때는 무서워서 말 못했는데 철물점 박 아저씨도 증언했어요. 저는 아예 돈까지 요구하더라고요. 매달 관리비 명목으로 20만 원씩 내라고 했어요. 안 내면 가게 운영하기 힘들 거라고 협박했고요. 아이고, 그제야 다 드러나는 거였어요. 강태주 일당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이 골목을 괴롭혔는지 말이에요. 옥순이네만 괴롭힌 게 아니라 골목 전체를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이틀이 걸렸어요. 정말 충격적인 사실들이 줄줄이 나왔어요. 그 전단지도 강태주가 인쇄업체에 돈 주고 만든 거였고, 배달앱 조작한 것도, 보건소에 허위 신고한 것도 다 그놈들 짓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강태주가 다른 골목에서도 똑같은 짓을 했다는 거예요. 서울 곳곳에서 프랜차이즈 확장한다는 명목으로 멀쩡한 가게들을 괴롭혀서 문 닫게 만든 거죠. 그러고는 그 자리에 자기 프랜차이즈 매장을 열고 경찰이 강태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 거기서 나온 서류들을 보니까 정말 기가 막혔어요. 마포구 골목 정리 계획서라는 제목의 문서가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 골목 가게들이 다 명단에 올라 있더라고요. 옥순이네, 떡볶이집, 철물점. 하나하나 어떻게 내보낼지 계획이 다 세워져 있었어요. 1단계 소문 유포 및 위생 문제 제기 2단계 배달앱 및 온라인 평점 조작 3단계 직접 방문을 통한 압박 4단계 물리적 위험 및 기물 파손. 정말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었어요. 우리는 그냥 나쁜 손님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미 다 계획되어 있던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잘못 건드린 거예요. 우리 해나를 만난 거잖아요. 사흘 뒤에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방송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모 방송사 시사 프로그램에서 취재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소상공인을 괴롭히는 신종 사기 수법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준비 중입니다. 옥순이네 사건을 계기로 이런 악질 업체들의 실상을 알리고 싶습니다. 방송 PD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할머니는 처음엔 방송 나가는 걸 부담스러워 하셨어요. 평생 조용히 사신 분이 갑자기 TV에 나간다는 게 어색하셨던 거죠. 아이고, 내가 TV에 나가서 뭘 말해? 부끄러워. 하지만 해나가 할머니를 설득했어요. 할머니, 우리만 당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어디선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용기 내서 말하면 그분들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방송에 나가시기로 하셨어요. 촬영하는 날 할머니가 얼마나 떨리셨는지 손을 계속 주무르고 계셨어요. 내가 말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카메라 앞에서 버벅거리면 어떡하지? 하지만 막상 촬영이 시작되니까 할머니가 정말 당당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42년 동안 정직하게 장사해온 자신감이 있으셨던 거죠. 저는 평생 거짓말 한 번 안 하고 살았어요. 손님들한테 나쁜 음식 드린 적도 없고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세균국수집이라니 정말 억울했어요.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목소리가 떨리면서도 당당했어요. 해나도 인터뷰했어요. 할머니가 괴롭힘 당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할머니 손에서 자란 사람이거든요. 할머니가 제 어머니나 다름없어요. 방송이 나간 다음 날. 아이고, 정말 대단했어요.
온 나라 사람들이 옥순이네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강태주 일당이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도요. 인터넷 댓글들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뭉클했어요. 할머니 힘내세요. 꼭 가서 칼국수 먹겠습니다. 해나 씨 정말 멋있어요. 할머니 지키는 모습이 감동적이에요. 이런 악질 업체들 다 잡아 넣어야 해요. 우리 동네에도 이런 일 있었는데 용기 내서 신고해야겠어요. SNS에서도 난리였어요. 해시태그 옥순이네, 해시태그 할머니 칼국수, 해시태그 해나, 이런 해시태그들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갔어요. 그러더니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강태주한테 당했던 다른 피해자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방송 보고 용기를 내서 신고하기 시작한 거죠. 부산에서, 대구에서, 광주에서,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피해 신고가 들어왔어요. 강태주 일당이 몇 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짓을 해왔던 거예요.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했고 언론에서도 연일 보도했어요. 신종 상가 사기의 실태, 소상공인을 노린 조직적 갈취, 매일 뉴스에 나왔어요. 결국 강태주는 사기, 공갈, 협박, 업무방해 등등 12가지 죄목으로 기소됐어요. 백문호와 부하들도 폭행죄, 기물파손죄로 재판받게 됐고요. 강태주는 도망치려고 했어요. 인천공항에서 필리핀행 비행기를 타려다가 출국 금지 때문에 잡혔어요. 뉴스에 나온 그 모습이 정말 꼴사나웠어요. 평소에 그렇게 잘난 척하던 놈이 수갑차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놈들이 무너지는 걸 보니까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결국 악은 망하고 선이 이기는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가장 기뻤던 건 할머니가 다시 웃으시는 모습이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힘들어 하셨는데, 이제는 예전처럼 활기가 돌아오셨어요. 방송 나간 후로 사람들이 할머니를 알아보고 인사해드리니까 정말 기뻐하셨어요. 해나야, 우리가 이겼구나. 할머니가 해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해나도 처음으로 활짝 웃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랜만에 직접 육수를 우리셨어요. 해나도 옆에서 도와드리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정말 끝난 거죠? 그래, 끝났어. 이제 우리는 평범하게 살 수 있어. 무서워할 것도 없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요. 진짜 좋은 일들이 이제부터 시작될 거라는 걸요. 그로부터 일주일 뒤, 아이고,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옥순이네 가게 앞에 줄이 생긴 거예요. 그것도 아침부터 저녁까지요. 이런 광경은 정말 처음 봤어요. 방송 보고 온 사람들, 인터넷으로 소식 들은 사람들, 서울 곳곳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심지어 부산에서 KTX 타고 온 분도 계셨고,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온 가족도 있었어요. 할머니 칼국수 먹으러 왔어요. 해나 씨도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TV에서 보니까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방송에서 본 할머니와 해나가 궁금해서 온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단순히 구경하러 온 게 아니라 진심으로 응원하러 온 거였어요. 할머니는 처음엔 당황하셨어요. 갑자기 이렇게 많은 손님이 몰리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음식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멀리서 오셨는데 못 드리면. 하지만 금세 적응하시더라고요. 평생 손님 대접하는 일 하셨으니까 몸이 기억하는 거였어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육수 끓이고 면 뽑고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아이고, 멀리서 왔는데 맛없으면 어떡하지? 평생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갑자기 유명해져서. 할머니가 걱정하시니까 손님들이 말했어요. 할머니,
맛은 걱정 마세요. 저희는 할머니의 마음을 먹으러 온 거예요. TV에서 보고 정말 감동받아서 왔어요. 42년 정성이 어디 가겠어요? 정말 가슴 뭉클한 말들이었어요. 사람들이 단순히 음식만 먹으러 온 게 아니라 할머니의 이야기에 감동받아서 온 거였거든요. 해나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말수가 적고 조용했는데 이제는 손님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웃음도 자주 보여요.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았어요. 해나 씨, 그날 정말 멋있었어요. 할머니 지키는 모습 보고 감동했어요. 저희 딸도 해나 씨처럼 강한 여자로 키우고 싶어요. 손님들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해나가 쑥스러워하면서도 기뻐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평생 조용히 살던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 받으니까 신기해하는 것 같았어요. 가장 기뻤던 건 동네 분들이 다시 가게에 오기 시작한 거예요. 강태주 때문에 멀리했던 분들이 하나둘 돌아오셨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미안해 하셨는지. 떡볶이집 김 사장님이 제일 먼저 오셨어요. 옥순이 언니, 정말 미안했어. 나도 무서워서 그랬어. 우리 모두 겁쟁이였지. 뭘 미안해? 다들 무서웠을 거야. 이해해. 이제 다 끝났으니까 예전처럼 지내자.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김 사장님이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칼국수 한 그릇 시키시고는 정말 맛있다. 역시 우리 언니 손맛이야라고 하셨어요. 철물점 박 아저씨, 세탁소 정 아주머니 모두 하나씩 와서 사과하고 칼국수 드시고 가셨어요. 다시 예전처럼 화목한 골목이 되었어요. 아니, 예전보다 더 끈끈해진 것 같았어요. 어려운 일을 함께 겪고 나니까 더 가까워진 거죠. 어느 날은 정말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어요. 해나 예전 관장님이 오셨는데 다른 분들도 함께 데려오신 거예요. 해나야, 후배들이 너 보고 싶어 해서 데려왔어. TV에서 보고 다들 자랑스러워 하더라. 젊은 선수들이 여러 명 왔더라고요. 남자 선수, 여자 선수 할 것 없이 해나를 보고는 정말 반가워하면서 인사했어요. 선배님, 방송 봤어요. 정말 멋있었어요. 저희도 선배님처럼 되고 싶어요. 선배님이 저희 롤모델이에요. 해나가 그렇게 존경받는 걸 보니까 제가 다 뿌듯했어요. 그동안 운동 그만둔 것 때문에 위축되어 있던 해나가 이제는 후배들한테 당당한 선배가 된 거죠. 그날 해나가 후배들한테 말하더라고요. 운동은 이기기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야.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야. 내가 그동안 배운 모든 기술들이 할머니를 지킬 때 제일 빛났어. 정말 멋진 말이었어요. 후배들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감동받는 게 보였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저녁 손님들이 다 가고 나서 할머니가 해나한테 말씀하셨어요. 해나야, 이제 내 손으로 반죽해보자. 정말요, 할머니? 그래. 이제 내가 가르쳐 줄 때가 됐어. 이 집 칼국수는 계속 이어져야 하니까. 할머니가 해나한테 면 반죽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모습. 정말 아름다웠어요. 할머니의 손길을 따라 해나가 조심스럽게 반죽을 하는 모습이요. 이렇게 해야 면이 쫄깃해져. 너무 세게 하면 안 되고 너무 약하게 해도 안 돼. 딱 이 정도로. 이렇게 해요, 할머니. 그래, 잘한다. 이제 정말 우리 해나가 다 컸구나. 할머니 없어도 이 집 칼국수 맛 지킬 수 있겠네. 그때 해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어요. 그 눈물이 반죽에 떨어지더라고요. 할머니, 왜 그런 말씀을. 미안, 미안. 할머니가 괜한 소리 했네. 울지 마. 기쁜 날인데. 할머니, 저는 평생 할머니 곁에 있을 거예요. 어디도 안 가요. 그래, 우리 해나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할머니가 든든하다.
그날 밤 해나가 만든 칼국수를 저도 맛봤어요. 정말 할머니 것만큼 맛있더라고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맛있었을지도 몰라요. 사랑이 더 많이 들어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 계속 찾아와요. 지금도요. 평일에도 줄이 있고 주말에는 더 길어져요. 그 집 국물은 손녀의 주먹에서 끓었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랑 손녀가 진짜 감동적이래요.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곳이래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와요. 처음엔 호기심으로 왔다가 진짜 맛에 반해서 단골이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와 해나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아서 계속 오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이제 완전히 건강해지셨어요. 예전보다 더 활기차 보이세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면 정말 기뻐하시고 해나가 도와드리는 모습 보면 흐뭇해하시고 해나야, 할머니 진짜 행복해. 저도요, 할머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시고 동네 분들도 다시 친하게 지내고 정말 꿈 같아요. 그래, 꿈 같아. 하지만 진짜야.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서 이런 날이 온 거야. 어제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시장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마포구청장님이요. 할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마포구청장 김철수입니다. 할머님과 해나 씨 덕분에 우리 구가 유명해졌어요. 구청장님이 직접 와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소상공인 보호에 더 힘쓰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골목을 문화거리로 지정해서 더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님 같은 분들이 계셔서 우리 마포구가 더 따뜻해져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작은 칼국수집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모든 동네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우리 골목에는 정말 특별한 할머니와 손녀가 산다는 걸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서로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요. 그날 이후로 이 골목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아마 모두 들었을 거예요. 여기에는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들이 산다고요. 약해 보이지만 진짜 강한 사람들이 산다고요. 옥순이네 칼국수집. 이제 정말 유명해졌어요. 맛집 블로그에도 나오고 여행 가이드북에도 실리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할머니와 해나가 진짜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육수는 여전히 끓고 있고 사람들은 계속 모여들고 그리고 할머니와 해나는 서로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 해나가 말하더라고요. 할머니, 저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할머니도 건강하시고 나도 그래, 해나야. 우리 둘이 함께 있으니까 무서울 게 없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자. 정말 그래요. 할머니와 해나가 함께 있으니까 이 골목도, 이 가게도 더 따뜻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온 나라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진짜 가족의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용기가 무엇인지를요.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해나를 보고 용기를 얻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할머니의 정성을 보고 감동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날 이후로 저도 달라졌어요. 우리 동네에 이런 멋진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거예요. 할머니와 해나가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들을요. 옥순이네 칼국수집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니, 이제 시작인지도 몰라요. 진짜 아름다운 이야기는 이제부터일 거예요. 육수는 끓고 사람들은 모이고 사랑은 계속되고 이게 바로 진짜 승리 아닐까요? 그날 칼국수집엔 주먹이 먼저 끓었지만 지금은 사랑이 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히 식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옥순이네 할머니와 해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정말 가슴 뭉클하면서도 속이 시원한 이야기였죠?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바로 들으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어머나 사연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